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리콘밸리 직장생활과 글로벌 커리어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실리콘밸리 언니입니다. 저는 원래 컨설팅 회사를 다니다가 실리콘밸리로 옮기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과 삶의 균형, 이 워라밸을 늘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회사, 일, 삶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된 상태로 저의 20대를 보내고 난 후에 30대부터라도 일만 열심히 하는 직원이 아닌 똑똑하게 일하는 직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만의 철칙인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 안 하는 법, 다시 말해서 시간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효율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로 switching cost. 전환 비용을 줄이세요. 뭔 소리냐고요? 여러분,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이메일을 아주 높은 분한테 아주 집중해서 신들린 듯이 10분 정도 거의 다 써내려가고 있는데 직장 동료가 갑자기 어깨를 툭 치면서 어제 그 회의 어땠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네? 어제 그 회의 어땠어요? 그 회의! 그래서 한 5분간 또 어제 그 회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다시 이메일을 쓰려고 모니터 앞에 앉아요. 그럼 아까 썼던 그 자리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이메일을 다시 쓰시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미 써놓은 문장들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분간 이미 다 써놓은 이메일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그 흐름을 이해하고 다음 문장을 쓸 수가 있거든요. 만약 방해받지 않았더라면 이 10분이 낭비되지 않고 이메일을 바로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방해함으로써 흐름이 끊기고 내가 뭐에 대해서 쓰고 있었는지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흐름을 다시 찾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하는 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 이걸 바로 전환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다시 이메일 쓰다가 메신저 하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멀티태스킹을 하면 할수록 이 전환 비용이 자꾸 쌓여요. 복잡한 일일수록 전환 비용이 더 커집니다. 이게 차곡차곡 모여서 정말 큰 시간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 낭비인 이 전환 비용 어떻게 없애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일을 끝내는데 드는 시간을 어림잡아서 그 일을 끝낼 만한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일을 시작하세요. 15분이 있으면 15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시작을 해야지 2시간이 걸릴 일을 이 15분이 있을 때 시작을 하면 어차피 나중에 다시 처음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시간 사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시간이 걸릴 만한 일이 있을 때는 사실 회사에서 2시간 동안 방해 안 받고 집중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최소한 45분 정도 단위로 나눠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일을 끝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전환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전체적으로 시간을 많이 아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렇게 계획대로 짜놓은 시간에 계획대로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모든 방해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알림을 다 꺼놔요. 저는 이 스마트폰에 모든 앱들의 알림이 항상 다 꺼져 있고 전화벨도 항상 무음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일부러 어떤 앱을 클릭을 해서 켜서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앱도 감히 저를 그 어느 순간에도 방해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전화 온 것들도 시간을 딱 정해서 한 번에 음성 메시지들을 다 듣고 내용을 확인을 한 후에 중요한 메시지들만 회신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해놓으면 하루에도 스팸 전화까지 포함해서 전화벨이 수시로 울리기 때문에 정말 집중을 하기가 힘들겠죠? 회사 메신저도 제가 회의 중에는 알림이 안 뜨도록 해놔서 회의 중에는 회의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최대한 멀티태스킹 하는 것을 피하고 집중을 해서 일을 해야 질 높은 일을 단시간에 할 수 있고 그래야 빨리 퇴근해서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자기 개발할 시간도 가질 수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와 집에서 더 사랑받고 커리어에서도 더 오래 승승장구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라밸을 지키면서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 두 번째, 많은 걸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잘하세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요. 효율적으로 일하지 말고
효과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단시간에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이 효율이고, 효과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나한테 가장 큰 결과를 가져다 줄 그런 몇 가지에 집중을 해서 그것을 정말 잘해서 큰 결과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경험상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잘해야 될 그런 큰 몇 가지를 조금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의 커리어와 회사의 성과에 가장 큰 결과를 가져다 줄 정말 중요한 몇 가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만큼은 꼭 잘 해내세요. 올해 내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뭔지 수시로 생각하시고요. 그 목표들을 위해 매주 가장 중요한 일, 매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수시로 생각을 해가면서 매일매일의 일을 하는 게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날의 우선순위들을 검토를 해보고 정말 중요한 일 몇 가지 그것들을 머릿속에 상기시켜 놓은 뒤 그것만큼은 그날 꼭 하고, 또 퇴근하기 전에 그 다음날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미리 적어 놓고 퇴근을 해야 매일매일 생기는 바쁘지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잡일들? 이런 것들에 유혹되지 않고 우선순위에 있는 일들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퇴근 시간이 가까워서 여러 가지 잡일들이 갑자기 생겨서 이 이메일 하나만 쓰고 퇴근을 할까? 이러면서 퇴근 시간을 자꾸 미루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퇴근 시간을 미루지 않는 그런 굳은 다짐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내 워라밸을 지키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워라밸을 지키면서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이 일이 정말 나와 상사에게 중요한 일인지, 목표는 뭔지, 결과물은 어떤 식으로 나와야 하는 건지, 이 일에 관련된 스테이크홀더들과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일을 이해하는데 투자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뭔가 자꾸 틀리게 일해서 번복해서 일하고 엉뚱한 일을 해서 야근을 하게 되고 주말에 일을 해야 한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건 좋은 직원이 아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간도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할 때 이게 회의 중에 대화를 해가면서 물을 내용인지, 이메일로 물을 내용인지, 메신저로 물을 내용인지 생각을 해보고 가장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물은 내용을 또 묻고 자꾸 한 얘기 또 하게 돼서 상대방의 시간과 나의 시간 둘 다 낭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제 블로그 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권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각 언어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 특징들도 좀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영어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로우 컨텍스트라고 해서 말을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을 선호를 해요. 그런데 한국어나 불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이 컨텍스트 랭귀지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을 하면 조금 예의가 없어 보이고 무례해 보일 수가 있어서 일하고 계신 언어권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하는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영어권에서 일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상사에게 말하는 말투와 내 10살짜리 사촌동생에게 하는 말투랑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항상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이 영어권의 문화가 조금 낯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다음에 아예 한 주제로 정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어권에서 특히 비즈니스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가장 린하게,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말해서 나와 상대방의 시간 둘 다 아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또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은 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두뇌를 포함한 몸 컨디션이 최적화되어 있고 속이 가벼워야 집중력도 늘어나서 단시간에 영향력이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심 때 탄수화물 잔뜩 들은 면 종류 이런 걸로 밥을 먹고 오후에 사무실에 있으면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집중력이 흐려지고 시간을 계속 낭비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점심 때는 특히 오후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는 특히 더 샐러드 위주로 탄수화물 거의 없이 점심을 먹어서 오후에 카페인에 의지하지 않고도 최대한 식곤증 없이 샤프하게 집중해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 안 하려고 노력하는 직장인이지만 사실 하루에 4시간 이상 일 안 하는 법이나
심지어 일주일에 4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 4-Hour Workweek이라는 이런 책들도 이미 2007년도부터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워라벨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전 세계인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 테크놀로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직원들의 워라벨을 위한 그런 제도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이런 회사들이 복지 혜택이 잘 되어 있고 연간 휴가 일수 제한이 없는 Unlimited Vacation Policy 같은 것들을 해줘도 본인이 이 워라밸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의지가 없다면 말짱 꽝인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워라밸을 위한 제도들이 잘 되어 있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본인이 매일매일 이것만 해주고 퇴근하자. 이 이메일 하나만 더 쓰자. 1시간만 더 있다 퇴근하지 뭐 하면서 그날 생기는 그런 일들에 대한 핑계로 퇴근을 자꾸 미루고 잠을 미루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저녁을 미루고 저녁을 혼자 책상에서 먹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생기는 그런 일들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잠을 미루고 건강을 미루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미루는 이런 삶을 오래도록 계속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랬었고 늘 하루에 가장 최우선순위가 많은 일을 오랫동안 하는 것이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커리어에나 제 인생, 건강 이런 것에 뭐 하나 도움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진정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싶다면 일단 제 우선순위부터가 일과 삶이 균형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0% 완벽한 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100% 다 희생하는 것보다는 나의 삶을 위해서 일을 한 20% 정도 희생을 하겠다는 이런 굳은 각오가 있어야 요즘처럼 치열한 사회에서 자신의 워라밸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워라밸은 회사와 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회사 문화 때문에 주 40시간 근무는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제가 말한 것 중 몇 가지 점심을 가볍게 먹는다던가 알림을 다 꺼놔서 집중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린다던가 이런 작은 것들이라도 실천을 해서 1시간, 2시간이라도 집중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보세요. 이렇게 집중을 함으로써 낭비하지 않은 그런 시간을 1시간, 2시간이라도 차곡차곡 모아서 쌓은 다음에 그 시간을 다시 나한테 투자를 해서 좀 더 워라밸이 좋은 회사로 옮긴다던가 하는 그런 장기적 계획도 한번 세워보세요. 저도 원래 예전에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을 때는 워낙 출장과 야근이 많은 문화라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게 거의 불가능했었는데 몇 년간 차곡차곡 모아서 만든 이 개인 시간을 일 외에 다른 공부를 하는데 투자를 해서 지금 이렇게 워라밸이 더 좋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컨설팅 회사를 다녔을 때의 그 삶과 왜 컨설팅 회사를 떠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매주 월요일 새벽 3시에 공항으로 출근하던 이야기, 매주 북미 전역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많은 항공사와 호텔에서 플래티넘 고객이 돼서 혼자서 매일 밤 호텔 코너 스위트 룸에서 쓸쓸히 지냈던 그런 이야기 자세히 해볼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또 듣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아래 코멘트에 꼭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봬요. 안녕.